사랑 풍경 우리 동네 조덕영. 얼굴만 슬쩍 알아도 외상 먹을 수 있는 삼손 국밥집과 막달라 마리아 국밥집이 모두 있던 동네. 제재소 큰 톱밥이 있고 헛간 눈구렁이가 있고 누구도 겁 안 나는 저녁 화투 도사 제재소 일꾼 도시 아저씨가 늘 지켜주던 동네. 특전사 출신 맥가이버 소사 형이 나를 반쯤 왕자처럼 여겨 든든하던 동네. 내가 평생 회개해야 하는 덕순네 가게 90살 모기 할머니가 있던 푸근한 동네. 칼국수 방앗간이 자그마치 서너 개나 있어 풍성하던 동네. 마수거리 가래떡을 가끔 잘라 먹어도 치고리 형에게 욕 한 번 얻어먹으면 풀려나는 넉넉한 동네. 치매라는 말조차 없어 노망 들린 할머니가 정겨웠던 동네. 평생 실업자 왕눈 친구 아버지가 당당하던 동네. 똥과자 굽던 제갈공명 친구와 그 동생의 겨울 콧물이 늘 씩씩하던 동네. 은행나무가 있고 울타리가 있고 공동 우물이 있고 개울이 있고 들판 메뚜기와 가끔은 칡뿌리 캐러 갈 작은 산이 있고 북치며 아이들을 소몰이하듯 신나게 모으던 성결교회 사찰 집사님이 있어 그리운 동네 우리 동네. 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들으며 시작합니다. 배호 누가 울어. 소리 없이 흘러내린 눈물 같은 이슬비. 누가 울어 이 한밤 잊었던 추억인가. 멀리 가버린 내 사랑은 돌아올 길 없는데 피가 맺히게 그 누가 울어 검은 눈을 적시나. 하염없이 흘러내린 눈물 같은 이슬비. 누가 울어 이 한밤 잊었던 상처인가. 멀리 떠나간 내 사랑은 기약조차 없는데 애가
적시나 오늘 방송 오프닝으로 조덕영 시인의 사랑 풍경 우리 동네를 들려드렸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조덕영 시인의 시집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도 조 시인의 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프닝으로 읽어드린 시 사랑 풍경 우리 동네는 시인의 유년 시절 기억 속에 존재하는 고향 동네 일상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 속에는 어울려 사는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감 있는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를 읽으면 동네 모든 풍경이 눈에 익은 듯 다가옵니다. 그렇게 다가온다는 뜻은 나 역시 그런 풍경에 익숙하다는 뜻이겠지요. 서로 다른 모습이 존재하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익숙한 것들이 나의 존재를 더욱 포근하게 안아주는 고향의 풍경.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사랑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나이 들어 잊었던 사랑이 그리울 즈음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내어 희미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하는 일 없이 각자 하는 일 속에서 당연하게 느꼈던 모든 일상이 평안하면 그것이 사랑인 거죠. 오늘은 제 친구 조덕영 시인의 시를 조명해보며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시간 이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하나 들으며 마음을 쉬어갑니다. 박일남, 갈대의 순정. 사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 아리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정 사랑엔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울지를 말으라 갈대의 순정 말없이 보낸 여인이 눈물을 아리야 가슴을 파고드는 갈대의 순정 못 잊어 우는 것은 사나이 마음 울지를 말으라
할 때의 순정.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세종 신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제천을 아이들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활동의 일환인데요. 세종시 신도시에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축전이라 부르고요. 또 하나는 제천이라 부릅니다. 이곳에서 세종 아동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천의 기능과 식생을 살펴보는 활동을 합니다. 상류에서 하류까지 수질도 체크하고 일구간에서는 물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염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수생식물에 대하여, 그리고 3구간에서는 물속에 서식하는 물고기와 수생곤충을 찾아보고 이름도 알아보고요. 마지막 4구간에서는 조류와 들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6월 24일로 상반기 제천 활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9월부터는 방축천으로 이동하여 그곳의 식생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거리가 제법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4구간으로 나눠서 활동을 하는데요. 도심을 흘러가는 하천이지만 이곳에는 다양한 새들과 그리고 물속의 다양한 물고기들, 그리고 주변에 아름다운 들꽃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요. 깨끗한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활동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가족이 8가정 정도 되는데요. 아이들과 부모님까지 약 2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합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과 아이들 못지않은 열정으로 참여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상반기에 제천에서 활동을 했고 다른 선생님들은 방축천에서 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서로 맞바꾸어서 활동을 또 해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사한 것을 사진을 찍고 이름을 알아보고 깃발에 그림으로 그려보며 제천의 물길을 알아갑니다. 아마도 우리가 사는 세종시에 있는 하천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향을 잊고 사는 우리가 이렇게 정을 붙이며 고향 같은 느낌으로 삶의 터전을 지켜가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네요. 우리가 사는 이런 하천에 여러 가지 각종 수생식물과 수생생물들이 사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마음은 더욱 돈독해지고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지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고향방앗간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방앗간 단상 조덕영. 고향에는 왜 늘 방앗간이 상징처럼 있던가. 깻묵 냄새 절제하고 방앗간 기름 냄새 푹푹 썩어 오갈 데 없이 정을 주면 튼튼한 모순과 방황이 떡가래처럼 늘어져 다가오던 내 유년의 놀이터. 방앗간 치고리 형이 일꾼되어 넉넉한 정을 절제해도 여전히 한스럽게 소리치던 형. 우리네 깻묵 같은 삶은 망령 들린 할머니 때저른 치마폭 아래 가래떡처럼 늘어지고 골목길마다 씩씩한 김밥 장수. 그 김밥 아저씨 훈훈한 소리침에 또다시 아물지 않는 정이 가래떡처럼 늘어져 오는구나. 그래도 이 밤은 끈끈하게 가고 새벽 충청도 세상은 단단하진 못해도 부러지지는 않아 늘 늘어질 그리움으로 뉘엿뉘엿 오고 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물씬 고향 방앗간 깻묵 냄새가 나는 듯 합니다. 저의 고향은 충청북도 제천의 박달재 아래 심심 산골이지요. 지금은 예전과 달리 교통편도 좋아지고 살기가 무척 좋아졌습니다만
그때는 완전 산골에 10리길을 걸어서 학교 다녔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시 속에 있었던 저의 동네 물레방앗간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물길을 막아 그 힘으로 돌렸던 그 물레방아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납니다. 철썩철썩이며 떨어지는 물줄기에 얼굴에 젖어드는 그런 시원한 느낌이 좋아서 그 물레방아 옆에 앉아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던 시간도 있었고요. 어르신들 허리춤 붙들고 그 물레방앗간을 드나들며 맛있는 것 얻어먹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읽어드린 시 속에서 문득 제 고향의 물레방아를 생각해내고는 잠시 이렇게 추억에 잠겨보네요. 임영웅이 부릅니다. 보랏빛 엽서, 문주란의 동숙의 노래 연이어 들어보겠습니다. 보랏빛 엽서에 실려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헐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헐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헐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맺힌 미움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뉘우치면서 울어도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님을 따라 가고픈 마음이 건마 그대 따라 못 가는 서러운 이모 저주받은 운명에 끝나는 순간 님의 품에 안기운 짧은 행복에 참을 수 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 뜨거운 눈물 요즘 제가 또 한 가지 뭘 배운다고 참 분주합니다. 영상 촬영을 배워서 다큐멘터리를 찍어보려 합니다. 일찍이 카메라는 배워두었으니 기계 다루는 데는 걱정이 없는데 촬영을 하고 편집을 배워보고 싶은 거지요. 직접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는 즐거움이 은근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6월 말쯤 촬영 구성과 기획을 마쳤고요. 인터뷰와 출연진을 섭외하여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직은 실력이 미천하지만 많이 배우고 숙련되면 자랑할 만한 수준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더 많이 실력을 향상시켜 멋진 영상을 찍고 그것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나이 들어도 무언가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는 일이 참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시인을 넘어 다큐멘터리 작가로 멋지게 데뷔하는 날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 한 편 읽어드립니다. 잡초, 조덕영. 잡초를 만든 것은 필경 하찮은 바람과 버려진 빗물과 뒹구는 흙들이다. 여기에 낮의 햇빛과 저녁 달빛과 별빛이 묵묵히 생명을 빚어 뜸팡이처럼 솟구치다 소리 없이 별류 잡초를 튼튼히 만들었다. 그래서 늘 술 취한 장어와 지푸가 밟고 지나가도 잡초는 그 고무 냄새의 고통을 즐기고, 잡초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숨기고 즐겁게 이웃을 험담하여도 말없이 늘 씩씩하게 조용히 다 듣고 있다. 그래서 빗물을 눈물 삼아 붙들고 울다가 친구들은 잡초 시인, 나는 잡초 신학자가 되었다.
잡초를 만드는 것은 버려진 빗물과 뒹구는 흙들이다. 이 식귀가 눈에 탁 들어옵니다. 잡초 하나에도 그것을 만들고 키우는 빗물과 흙을 기억해낸 시인의 예리한 관찰력이 저는 많이 부럽습니다. 지난번 사랑 그 지독한 통속이라는 시에서 시인으로 금기시되어 있는 시어들을 스스럼 없이 마구마구 사용하는 나로서는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고뇌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듯합니다. 튼튼한 잡초를 키워내는 것은 이뿐만 아닙니다. 소리 없는 바람과 밤이면 은근한 별빛까지 묵묵히 잡초를 키워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을지 문득 이 시를 읽으며 돌아봅니다. 나 역시 누군가의 사랑으로 햇볕 같은 보살핌으로 이만큼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밟히고 꺾여져도 그 고통을 즐기듯 부러진 허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마지막 연에 그래서 빗물을 눈물 삼아 붙들고 울다가 친구들은 잡초 시인, 나는 잡초 신학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가슴을 시리게 하네요. 조덕영 시인의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시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이찬원이 부릅니다. 사랑합니다. 이 노래는 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봅니다. 나빠요 참 그대란 사람 허락도 없이 왜 내 맘 가져요 그대 때문에 난 힘겹게 살고만 있는데 그대 모르잖아요 알아요 나는 아니란 걸 느낄 줄만큼 보잘것없단 걸 다만 가끔씩 그 적은 미소 여기 내게도 나눠줄 순 없나요 비록 사랑은 아니라도 언젠간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면 오늘도 참아 못한 가슴 속 한마디 그댈 사랑합니다 어제도 책상에 엎드려 그댈 그리다 잠들었나 봐요 눈을 떠보니 물에 녹아 흩어져 있던 시린 그대 이름과 헛된 바램뿐인 낙서만 언젠간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면 오늘도 참아 못한
풀 한 포기와 바람 한 점에서도 그 역할과 숨겨진 사랑을 읽습니다.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지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저의 시인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겨울이 되어 다 피우고 홀로 삭풍에 마주선 나목이 아름답다고. 때가 되어 할 일 다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사뭇 장엄하기까지 하다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냥 때가 되어 그들이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일 터인데 그런 모습을 보며 진리를 깨닫고 삶의 달관한 모습으로 담담하게 말하는 모습이 저는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알려주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 때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 진리와 이치를 알게 되면 삶이 즐겁고 행복할 터인데 말이지요. 지지고 볶고 모함하고 자기만 잘 살려고 배신하고 뻔한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자기 변명과 남을 힐책하는 모습을 보며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으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죠. 나무는 나무답고 꽃은 꽃답듯이 사람은 사람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도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던가 봅니다. 아직도 이만큼 자연 속에서 수행해 왔으면서도 그런 모습을 털어내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니 말이지요. 잘못된 모습을 보며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못하는 내 성격 탓도 있습니다. 시 하나 읽으며 마음을 달래봅니다. 우리 동네 홍등, 누구에게나 작은 사랑은 있다. 조덕영. 홍등과 더불어 자란 유년의 아슬아한 그리운 우리 동네. 술 취한 달빛이 뒷골목 전신주에 걸리고 성냥갑처럼 휘돌아 늙은 토담집들이 배열하고 홍등의 불빛이 빛나는 여숙. 기혼의 돼지들은 습관처럼 꿀꿀대고 기옥인의 대포집이 졸립도록 문을 닫고 공터 은행나무 잎들은 어김없이 물들어 가는데 이 가을에 그리워야 할 사람 하나 없어 누군가 마냥 기다리다가 홍등에도 작은 그리움 남아 가난하게 울려 퍼지는 옛 사랑의 노래. 아마도 시인이 살던 동네가 내가 살던 시골만큼이나 애환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작은 사랑 하나 홍등에 매달고 골목마다 진하게 배어나오는 어떤 그리움들이 홍등 아래 기대어 서서 가난을 노래하는 흥얼거림이 들리는 듯합니다. 시인은 이렇듯 사랑을 이야기하고 고향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무한하고 큰 종교적 사랑도 함께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추억 속 고향에서 찾은 하나의 모습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사랑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성이 부릅니다. 보릿고개.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추린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그 시절
시린 보릿고개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저긴 목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많은 보릿고개여.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통곡이었소.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방금 들은 노래 보릿고개는 가사가 너무나 그 시대를 잘 표현했다 생각합니다.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할 그런 가사거든요. 제가 즐겨 듣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저는 시를 쓰는 시인이라고 하지만 다른 시인의 시를 읽으며 그 속에 담긴 사연을 추측하는 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작가의 마음을 슬그머니 들여다보기도 하지요. 재미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조덕영 시인의 시도 읽으면 읽을수록 느낌이 좋습니다. 시인과 저와는 중학교 함께 다녔다는 것 말고는 공유되는 것이 전혀 없음에도 시 하나로 이렇게 따스함을 공유할 수 있음에 너무 행복합니다. 가만히 학창시절을 되돌아봅니다. 중학교 3년을 함께 다니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졸업을 했는데 지금 생각나는 조 시인의 모습은 입가에 늘 잔잔한 미소와 그윽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랬던 친구가 시인이 되었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문인의 한 사람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뿌듯하게 합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 친구의 시집 말미에 제가 써준 시평이 실려 있습니다. 시평을 써달라고 했을 때 나도 병아리 시인일 때라 제대로 시를 보는 눈이 많이 부족할 때였지만 부끄럼도 모르고 써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시집을 내면서 함께 실어주었네요. 지금 다시 읽어보니 참 부끄럽고 형편이 없습니다. 친구의 시를 오히려 퇴색시키는 것 같아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친구의 시 하나 더 읽어드립니다. 달래강 소묘 조덕영. 내 고향 떠돌이 달래강에 온다. 숨바꼭질 할 수 없는 어머니의 올갱이가 행군을 한다. 젖은 속옷이 또 젖고 젖은 속살에 달빛이 비친다. 달빛 아래서는 낭만적 숨바꼭질을 서둘러 금해야 한다. 아, 올갱이 된장국과 맞바꾼 어머니의 젖은 속살. 달래강이 흐르듯 젖은 달빛하고 젖은 올갱이 속살도 구천소까지 따라가 어머니 속살과 함께 젖는다. 우리가 학교 다니던 충주에 달래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아마도 전설에 나오는 그 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달래강에는 유난히 올갱이가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었던 올갱이들의 행군 모습. 그것을 줍기 위해 옷이 젖는 줄 모르고 열심히 했던 어머니의 모습에 눈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구수한 된장풀어 끓여낸 올갱국의 추억이 입안 가득 살아납니다. 문득 그곳 달래강에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이 뭉게구름 피어나듯 하네요. 이렇듯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하며
이 시간 마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장윤정 사랑아, 김호중 나보다 더 사랑해요를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서로 다른 길에 우리 둘의 만남은 돌아보니 꿈만 같아요. 같은 시간 속에 우리는 서로의 삶에 멈춰버렸죠. 바다처럼 깊어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힘든 날에 말을 하지 않아도 언제나 내 편이 한 사람, 자신보다 나를 위해 준 그 사람에게 난 부족한 사람. 바다처럼 깊어진